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MB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일부 업종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업종 선택을 항상 제가 집중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7월달 생쇼 방송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이 조선이나 방산 그 당시에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8월달, 9월달에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제가 방송을 한 2년 넘게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편입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수혜주로서, 수혜 업종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만한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약간 그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후보 당선인의 이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 관세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조금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깜짝이나 단행을 했던 거는 결국에 이런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공식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기 방어 업종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또는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강조드렸던 퓨처캠, 오늘 아쉽게 목표가는 50원 차이로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 언제였죠? 12월 3일 날 편입을 했으니까 이틀 만에 15% 정도까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가까지 가면은 좋았겠지만 우선 분위기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퓨처캠에 대한 또 이런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또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립선 암 치료제인 이 F705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사실 이제 이 유럽 핵의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 중으로 최종 보고서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동안 또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던 객관적 반응률이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빅테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대비해서 오히려 더 글로벌 경쟁력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15% 이상 거의 20% 가깝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5% 10% 정도는 충분히 흔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항상 제약바이오 업종들 보면은 2차 전지 올라갈 때 같이 가고 있고요. 반도체 올라갈 때 그래도 버텨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업종들, 우리가 보통 세 개를 이야기했었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그래도 지수와 연동, 지수가 반등을 시도를 했었을 때 따라갈 업종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퓨처캠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우선 19,950원, 오늘 19,900원까지 왔습니다. 19,95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좀 가다가 말았던 종목이에요. 조금은 탄력이 둔화됐던 종목이지만 이엔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기업이고요. CDMO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신규 상장주에 대한 약간의 테마성이 붙어 있다 보니, 우선은 저는 이 CDMO 쪽,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올해 연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12월 중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에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제가 5%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4.5%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선 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해서 제가 오늘 목표가를 좀 다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850원. 우선은 요 전고점국은 17,850원 정도를 조금은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기존에 말씀드린 14,5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사실 퓨처캠처럼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티웨이 항공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 제 나름대로의 이런 시장에 대한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쉽게 제가 손절은 보통 요즘에 10%에서 15% 잡는데 이 종목은 제가 8%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손절가 터치했지만 우선 재료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리뷰를 조금 더 도와드리고자 자료를 오늘은 리뷰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원래 TA항공을 편입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 대명 소노. 예, 어떻게 보면 이 대명 소노 시즌, 이 소노인터 쪽에서 이 항공사 인수에 대한 이런 LCC 재편 이쪽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늘 기사가 오전에 나왔었습니다. 소노인터에서 상장 주관사로 대신증권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했고 빠르면 내년에 하반기에 뭐 IPO를 하겠다. 물론 멀었습니다. 예, IPO에 대해서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 아시아나 자회사와 대한항공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가 아니죠.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세 개 기업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업계 1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뭐 제주항공이나 현재 2등을 달리고 있는 TA항공이 또 이 대명 소노 시즌 관련된 또 2대 주주 에어프레미아까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 대명 소노 시즌 쪽에서 아마도 추후에 이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기타 내용을 아래 보시면 소노 인터내셔널이 프리 IPO와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에어프레미아와 TA항공의 경영권 인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 뭐 리조트나 뭐 이번에 만약에 이런 2대 주주로 둘 다 있거든요. 요거를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은 뭐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관영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무비자 입국 허용하고 나서 한국인들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뭐 LCC 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유가도 최근 들어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1분기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우선은 하루 만에 상승을 하다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들 자체가 에너지 비용을 감소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정책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아무튼 간에 오늘은 좀 손절됐지만 이 종목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 편입할 종목은 우선은 바이오고요. 빅바이오텍을 꿈꾸고 있다. 근데 사실 이미 큽니다. 자, 우선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는 10만 6,300원. 종목명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 관련해서 우선은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랫동안 못 갔던 종목이다가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중기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도 아니고 사실 생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쇼 방송 보신 분들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생쇼에서 제일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업종 제가 선택했던 거 다 적중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과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도 바라봐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 자체가 붙어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뭐 거래가 뭐 어떤 이슈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반으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코프리라는 이런 관련된 또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일시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퓨처캠 말씀드렸을 때도 투자 아이디어 포인트들 다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팜. 근데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팜이라고 많이, ST팜도 제 포트에 있잖아요. 다 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좀 삼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 이 엑스코프리, 약품명은 세노바 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요게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 기업의 제일 큰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뇌전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발산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성적인 뇌질환인데 이게 전 세계 약 5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뇌전증을 치료를 하려면은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수술, 신경 자극기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SK바이오팜은 이 엑스코프리라는 거는 결국에 이 약물 치료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약물 치료로는 뭐 엑스코프리가 있고요. 카바마제핀, 뭐 라모트리진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의 이런 약물들이 좀 치료법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 엑스코프리가 지금 상당히 이 기업의 먹거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엑스코프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K바이오팜의 핵심 성장 동력인데
자, 지금 이 매출이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전망 2023년도 3분기, 올해 3분기 지금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또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적응증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냐면은 전신발작 치료, 성인 및 소아, 전신발작 확대 위한 임상 연구에 또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소아 및 청소년 대상으로 부분 발작과 관련된 또 치료 쪽에 대한 적응증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또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봉 차트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뭐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찍히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간 흑자가 드디어 전환할 것이다.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103억, 260억, 193억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수치는 800억 정도 초중반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적인 전환에 대한 가능성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금이 사실 적은 분들보다 좀 크신 분들이 끌고 가기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인가요? 네,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할 때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매크로입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분명히 4.4에서 4.5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국채금리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 하방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난번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고용 지표가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ISF 서비스업도 지표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25bp 인하 가능성이 기존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서 뭐 70% 초중반까지 내려왔다. 결국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도 우리나라 경기 좋지 못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에 인하 수혜주 바이오,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건 안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괜히 하면은 날 좀 바이오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3시 45분에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날 좀 바이오 말씀 많이 드릴게요. 예, 3시 45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